검찰이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시중 보험사들이 홈플러스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정보 900만 건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보험 가입 가능성 높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추려서 홈플러스 콜센터를 통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의 개인정보를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에 팔아 수익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10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 준비하고 있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를 통해 만나봅니다. 이슈 분석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순서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주요 증인들의 출석 문제가 늘 도마에 오르는데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국감 증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출석 기피 행태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사학 비리의 온상이었다가 억지스럽게 총장으로 복귀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대표적입니다. 예. 어제 참여연대 등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들은 회견에서 김문기 총장이 중국 텐진 공업대학의 초청을 받았다는 핑계로 오늘 저녁 출국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문기 이사장 예상대로 결국 출국을 했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피성 출국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예, 증인들의 출석 문제 여전한 그런 모습인데 예. 새정치연합은 김문기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또 상지대를 상대로 한 청문회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 국감 증인 채택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공적인 행위다.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상실된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최고 강도 조치라는 게 말씀하신 형사고발과 상지대 청문회라는 방법입니다. 예. 근데 문제인 게 이제 김문기 총장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예, 이인수 총장 아예 지난 5월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대학 총장이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도 되는 건지 모를 정도이고요. 수원대 비리 의혹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인수 총장의 각종 전횡 등으로 이미 수많은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고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경우 이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 정확하게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상당한 수위로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인수 총장의 인맥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로 많이 뻗쳐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빼려고 해도요,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감 증언 내세우는 게 왜 그리 어렵겠습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치권이나 피감 대상자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내지는 공생관계 같은 것이 효과적이고 투명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당사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다름 아닌 유력 기업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역시나 골칫거리군요. 맞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노위의 국감이 딱 그렇습니다. 예. 노동 현안, 특히 이 노사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에 새누리당이 거세게 맞서 이 정 회장 등을 보호해주면서 국감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사 분규가 진행되는 곳에 기업인은 부르면 안 된다. 그 기업의 행위가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인지는 지방청이나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볼 문제다. 국회의 권한 받기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업인은 증인으로, 노조는 참고인으로 국회가 부를 경우 결국 노조 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안 부르는 게 낫다. 예.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말인데 예, 동의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뭐 정파적인 그런 걸 떠나서요. 일단 뭐 중앙노동위원회나 이하 지방청들 여긴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들 감시 또는 감사하라고 국감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만약 기업과 노조의 소환시 신분이 문제가 된다면 노조 쪽도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새누리당은 이 기업인 증인 채택 불가라는 걸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기업인들을 부르는 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게 우스워 보입니다. 근데 네. 자당의 당론을 바탕으로 다른 당의 감시 행위를 방해하면서 국감을 파행시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증인재택 문제로 버티면서 국감이 진행도 안 되도록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지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 자체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를 다른 당에게 강요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의견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전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환노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야 하는 곳인데 새누리당의 기업인 증인 채택 불가라는 원칙은 환경권과 생명권, 노동권을 확대시켜야 할 환노위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했고요. 예, 예.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건데 사실 야당 쪽 의원들부터가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의 위력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오며 가며 들어보면은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국감이라는 무대를 빌려서 마이크를 잡고요.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필요한 증인이라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레토릭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럴 공산이 크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국감이나 청문회 때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나 봐요. 네, 아예 그냥 이런 논란의 근원을 잘라버리겠다. 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이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관련법 개정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 답변으로도 직접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출석 요구를 할 때 이 신문 요지를 첨부토록 하고요. 서면으로 일단 답을 받아본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상임위가 판단하면 안 부른다는 겁니다. 예. 이상열 의원은 국감 때마다 민간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그 수가 2012년 164명, 2013년 196명에 달했고 올해는 200명이 넘을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증인은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불과 몇십 초 또는 1, 2분 답변을 하거나 아예 답변 기회조차 못 얻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특정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채로 상임위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 이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뭐 야당으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오늘 국감을 보니까는 국책연구원들의 방만한 경영 또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이 정무위원회가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을 국감을 했습니다. 예.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요, 이 연구회를 비롯한 23개 국책연구기관, 그러니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23개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지적한 건데, 핵심은 법인카드로 근무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 또는 문화 레저 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 6천만 원어치 택시를 탄 사례 등등 이 비상식적인 법인카드 사용 형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예,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 2010년에서 2014년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 주점에서 무려 321차례에 걸쳐서 3,850여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일반 주점에서. 그렇죠. 예.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주점, 칵테일 바, 유흥 주점 이런 데서 25차례에 걸쳐서 326만 원이나 썼다고 하고요.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년에서 2014년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해 22,390차례에 걸쳐서 3억 6천여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뭐 운수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글쎄요, 택시를 얼마나 탔길래 3억 6천만 원 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네. 그런가 하면은 국책연구기관이 안신년 대상인 연구원에게까지 성과급득 수당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 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 뭔가 나왔습니다.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15개 기관에서 안식년 대상, 그러니까 쉬고 있는 대상인 연구원에게 기본 연봉 외에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 각종 수당을 지원했고요. 기타 지원금 지급 금액은 3년간 총 88명에게 9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원이 내부 감사 실적도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사실 이 공공기관이나 국책기관이 법인카드 엉뚱한 데 쓰는 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기관에 속한 공직자들이나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아예 카드 명세서에 무슨 식당 같은 이름으로 기재가 되도록 조작을 해놓고요. 이를 대놓고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몇 년 전에 충청도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워크숍이나 각종 모임을 자주 하는 어느 리조트로 역시 공공기관 행사 때문에 취재를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리조트에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란주점 입간판에 카드 명세서에 주점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까? 예,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게 어디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추대를 한다면 주승용 의원이 적임자라고 후보 4분께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 의원이 비대위 구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면서 그 이유는 김한길 전 대표와 가장 가깝고 뜻을 나누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어 합의 추대가 안 될 경우에는 주 의원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선 절차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나머지 새누리당에 끌려다녔던 것이 우선 결과를 이렇게 낳은 것에 한 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마지막 3번째 한 내용은 여러 가지 독소의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소극적인 저쪽 새누리당의 무슨 허가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예. 그쪽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 인사는 안 된다라고 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특검 후보군을 4명으로 이제 압축해보자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동의한 것인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느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정치적 입장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가 된다고 하면 그걸 배제해야 되니까 참 이 특검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내곡동 사저특검에 있어서의 경험적,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또 협상한 것을 또 무효화 재협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전임 대표부에서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내용과 또 국민적 여론과 앞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한 진실성, 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의 무대에 새누리당을 오시게 해서 정말 이 문제는 난제로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정말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더라도 매듭을 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는 제가 반드시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윤근 의원과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우 의원의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도는 해보겠지만 안 되면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국민 여론에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인정한 뒤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선 당의 정체성과 공정성 등 기본을 세워야 하고 야당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예. 그러니까 정체성, 공정성, 민주성을 세워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야당성을 복원해야 됩니다. 야당이란 게 단호하게 노해야 될 때 노를 하지 않거나 단호하지 못할 때 지지와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그 야당성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전략기획, 홍보기획, 정책기획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끌어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지도부가 그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잘 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대폭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당이 활력이 생기고 소통이 자유롭게 되고요.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국민들을 더, 모시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 무상보육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경우에는 본래 8대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6대4로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6대4까지는 안 되고요. 예. 6.5대 3.5가 됐습니다. 근데 이 0.5라는 것도 이게 돈으로는 몇백억에 또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큰 숫자군요. 예.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만큼이라도 좀 비율을 조정해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 지속적인 요구죠. 예. 지금 정말 재정의 전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예. 근데 또 만약에 또 제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차피 원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예.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은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저는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고 예. 또 저는 이렇게 삶의 질이 보장돼야 창조 경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라면 사실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아직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만 집중되고 국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구조 실패 원인이나 정보기관 개입 등의 의혹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생을 많이 한 데 비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보이고 의혹들도 여전히 의혹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한 그 특별법으로 이런 의혹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수사권이 있어도 어떤 수사기관, 이게 정부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령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거부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관계기관은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도 그 진실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사권도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불을 보듯이 훤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예. 과연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지도 않고요. 예.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6분입니다. 이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속화되고 있는 사이버 망명 현상에 카카오톡 측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또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도 3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네. 하지만 이미 국가정보원을 보니까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제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은 도 감청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요주의 인물에 대한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 내용,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실시간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 전 교수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이 작성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문서는 홍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정원이 지난 2012년 9월 18일에 작성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 집행조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2012년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같은 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홍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안 메일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주장한 사실인데, 근데 이 집행조서 문건을 보니까는 아예 기한을 정해놓고 실시간 감청을 한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 교수는 영장 내용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도감청 신청이라면서 2012년 8월 16일에 신청한 영장은 이틀 후인 8월 18일부터 한 달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도감청을 하겠다라고 미리 밝힌 셈인데요. 김 교수는 한 달간 전화는 실시간으로 감청됐고 카카오톡은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한 것이라며 메일 주기가 얼마인지 카카오톡 측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 교수는 실시간 감청 논란은 인터넷 네트워크 중간에 장비를 두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카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라면서 카톡 메시지가 서버에 보관이 되므로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중간 탈취가 아닌 검찰에 의한 카톡 서버 데이터 획득 주기가 얼마나 짧은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이 서버에 최대 3일 동안만 데이터를 보관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김 교수는 사실 3일도 충분히 길다면서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고 하면 이틀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되고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는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결국 검찰이 도감청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이 발부되기만 하면은 실시간 감청,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네. 이 검찰의 도감청 허가 영장 신청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도감청 허가를 나타내는 통신제한 조치 영장을 2011년엔 135건, 2012년엔 106건, 2013년 150건 허가했고 예.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간보다 많은 88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은 2011년에는 92.4%, 2012년에는 96%, 작년에는 98.8%,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96.8%로 집계됐습니다. 예. 2011년에 92.4%를 기록한 이후에는 100%에 가까운 영장 발부율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군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 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가 진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 조치 등의 영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면서도 법원의 영장 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망명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 독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죠. 텔레그램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마커스 라 텔레그램 언론지원 부문장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지난주에만 150만 명 이상의 한국 사용자가 텔레그램에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늘어나는 한국인 사용자들을 위해 어제 한국어 버전까지 공식 출시했는데요. 예. 마커스 라 부문장은 한국 개발자가 만든 비공식 한국어 텔레그램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봤다며 이에 사용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국어 버전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라 부문장은 모바일 메신저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텔레그램은 출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3자와 사적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일시적 안전을 위해 파는 사람은 안전과 자유를 얻을 자격도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개인정보 그리고 이런
그 대화 내용은 철저하게 이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다음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내 매매 방식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다음 주식 26만 3,200주 4.76%를 처분했다고 오늘 공시했는데요. 이로써 국민연금의 다음 지분율은 6.87%에서 2.11%로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의 대거 매도 소식에 가뜩이나 카카오톡 사이버 사찰 논란 이후에 하락하고 있던 다음 주가의 낙폭은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4.78%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그동안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5% 이상 투자를 해왔는데요. 국민연금이 다음 보유 비율을 2%대로 크게 낮춘 배경에 증권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정감사 관련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송영근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하는 쪽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오마이TV 카메라에 담긴 장면인데요. 예. 정미경,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열린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김광진, 장하나 의원에 대해 쪽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담겼습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에 정미경 의원과 송영근 의원은 쟤는 뭐든지 뺐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라고 적힌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송 의원은 쪽지 위쪽에 진성준 의원의 이름을 적은 뒤에 뒷면에는 한명숙 의원이 19대 선거에서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추천, 이들은 운동권, 좌파적 정체성이 주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는데요. 하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고 또 근거 없는 비난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TV 카메라에 담긴 장면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네. 이 쪽지에 언급된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과를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위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오늘 사적 메모라고 할지라도 폄하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면서 그 내용이 당사자들로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분명한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쪽지의 당사자인 진성준 의원도 무엇이 빼딱하다는 것인지,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과연 이렇게 같이 앉아서 국감을 진행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령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또 국방 현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빼딱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누차 사적인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몰래 촬영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해당 의원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맞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근 의원은 앞에 빼딱하다는 것은 제가 썼다며 자신이 쓴 그림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귓속말과 다를 바가 없다. 개인적인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한 것인데 사과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 송영근 의원은 이제 사과를 거부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 때문에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의원의 계속된 사과 거부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해당 쪽지에서 좌파적, 운동권 등으로 낙인 찍힌 김광진 의원은 저의 실명을 기록해 성향과 정체성을 규정했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를 갖고 운동권이고 좌파적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하지만 송 의원은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면서 사과 거부를 고수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송 의원의 태도에 송영근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온 국민 앞에 내가 빼딱하다고 매도된 것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국감 진행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국방위 국정감사가 정회가 됐는데요. 정회됐던 국감은 송영근 의원이 진성준, 김광진
의원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20여 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사고 발생 176일째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10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묵고 있었던 진도 실내체육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실종자 가족 거주공간 이전 협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전 이후로 10월 이후 동절기 대비 악화된 실종자 가족의 건강관리, 그리고 10월 중에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 정상 추진, 또한 내년 전남체전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오늘까지 해양수산부 2명, 실종자 가족 2명, 그리고 범군민대책위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이주 대책은 오는 13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주 공간으로는 전남대학교 자연학습장, 또 지산 푸르미 체험관, 국립남도국악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 중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김건주 팀장은 175만여 명의 도민축제를 막을 수 없는 노릇이고 실종자 수색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추운 혹한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도 숙박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나아가 팽목항에 계신 가족들도 한 곳으로 합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며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막고 봉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이 신입 여직원을 VIP 고객의 자녀와 강압적으로 맞선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이 매년 미모의 신입 여직원들에게 자신들의 VIP 고객 자녀와 맞선 또는 소개팅을 주선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특히 일부 여직원의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맞선 자리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업은행 쪽은 일부 지점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뉴스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예. 기업은행 고객의 자녀와 맞선 경험이 있는 한 여직원은 결혼정년기에 접어든 직원들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유독 3년차 이하의 신입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선 자리를 주선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당 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 파이낸셜 뉴스는 기사를 수정했는데요. 기업은행을 A은행이라고 바꿨습니다. 기사 수정 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은행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지만 예. 지금은 A은행이라고 고쳤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현재 기업은행 그리고 맞선을 동시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관련 기사는 오마이뉴스 그리고 위키트리 두 매체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은행 쪽에서 일부 지점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네. 아니 그럼 일부 지점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걸로 또 이렇게 이해해도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명 자체가 좀 말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 3천억 원에서 2012년 8조 8천억 원, 그리고 작년 9조 5천억 원에 이어서 올 7월 현재 10조 997억으로 뛰어오르면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그간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는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거두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증가해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43분입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영애 시사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가 이제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증인 출석 문제 어김없이 드러났고 졸속 파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워낙 준비 기간도 부족하고 부실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졸속 파행은 이제 예견이 됐던 일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어제부터 이제 54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늘 이틀 접어들었는데요. 뭐 파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제일 좀 심각해 보이는 쪽은 이제 환노위입니다. 예. 환경부, 노동부 이쪽을 이제 관할하는 환노위인데 우선 그 핵심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이에요. 특히 이제 노동위 쪽에서 그 노동 문제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총수들 지금 사실은 대기업의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가불 문제라든가 부당 노동 행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여당 의원들의 또 방탄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기관 증인들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만 예. 질의가 거의 0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여야 의원 간의 박축으로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엉뚱하게 오늘 이제 종편들에 보면 이제 뉴트리아라고 하는 괴물쥐 철창에 갇힌 채 이제 이 의원들이 자리 비운 환노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도 좀 해프닝으로 비춰졌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이제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들도 상임위들도 조금 이제 심각한 쪽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오늘 지금 국방위가 조금 치열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출석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사드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예.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의 일환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들여올 예정이 없다라고 그동안 이제 국방부가 밝혀왔고 또 주한미 사령관도 국내에는 이제 사드 도입 예정 없다라는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흘러나오다가 지금 어제 얘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예. 우리 측 국방장관의 이제 발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이 도입할 경우에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사드 체제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중국하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또 미중 간 G2 국가들 간의 어떤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분단 상황이라 한시도 좀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이 국방 문제에서 또 새로운 이제 하나의 핫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는가. 지금 핵 문제와 더불어서 사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전 이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한반도의 핵전쟁이 일어날 시 미국이 핵을 지원할 예정이었다라고 했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 측과도 이제 교섭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라는 또 놀라운 전언을 해서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 뜨고 보는 것이 모두가 다 아니구나. 이런 것을 그렇죠. 이번에 국방위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국방위에서는 이것도 해프닝은 해프닝인데요. 좀 어이없는 일인데 포스트잇 필담 사건이 하나 터졌죠. 여당 새누리당 의원 2분
한 분은 이제 송영근 의원이고 한 분은 이제 이번에 재보선으로 들어간 정미경 의원인데 우매하게 카메라에 담겼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매체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사담일 수 있습니다. 필담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서 다 노출이 돼서 공론화됐다는 게 문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진성준 의원 발언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쟤는 항상 삐딱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쟤네들은 다 그렇다 뭐 이런 표현이었고요. 또 이어서 공개된 이제 특이한 필담이 더 심각한데 거기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뭐 이 한명숙 전 총리가 저들을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 운동권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제 뒷배경 같은 뉘앙스를 주는 필담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뭐 머리 마주 앉아서 국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런 이 일종의 정신 자세로 어떻게 같이 대화와 타협, 양보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미 심히 우려되는 이제 일부 단면이 노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거부하다가 송영근 의원은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고 지금 뭐 국방위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안행위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데 정책적인 내용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행위는 굉장히 업무가 축소돼야 마땅한 조직이고 해경 해체를 대통령이 여러 달 전에 선언한 바가 있는데 해경 예산은 10% 는다고 하고요. 내년에. 거기에 또 안행위 조직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많은데 안행부 장관, 정종섭 장관이죠. 이 장관하고 지금 야당 의원 간에는 이제 태도 논란으로 또 시끄럽게 부딪히고 있어서 일전에 이제 이 정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을 때 이게 의원 내각제 같은 상황이면 국회가 해산될 일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여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하고 시작하시오 했는데 헌법학자로서 한 말이고 자신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사과할 일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다가 언쟁 끝에 이제 또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국정감사마다 계속 비춰지는 일인데요. 중요한 건 주로 이제 기성미디어에선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긴 하지만 대세에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일들이고 중요하지 않다. 정책 국감이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파행과 문제는 이거예요. 핵심 증인들이 행불이거나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파야 되거든요. 4대강 관련 MB정부 때의 주무장관들이 지금 다 실종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원대, 상지대를 비롯해서 이쪽 총장 이사장들 지금 이제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외유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정감사의 위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국정감사가 이틀째니까 앞으로 18일이 더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제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데 또 더 중요한 이제 청와대와 정부 문제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은 잠깐 해주셨지만은 또 다른 뉴스거리가 이제 나라 예산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교육감들 누리 과정 예산 지원 요청에 알아서 하라라고 이제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대체 누리 과정이 뭘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정부와 교육계가 예산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더불어서 매우 이제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선 누리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들에게 이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국공립의 경우에는 월 6만 원, 사립의 경우에는 월 한 22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립의 보에는 30대 맞벌이 부모가 있다, 부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월 한 20만 원씩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240만 원 되는 이 보육비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고 교육청이 교육은 무상으로 가지만 이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보육과정이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1조 이상을 삭감해버린 거예요. 내년에 5%가 늘어나는 슈퍼 예산인데 이 복지를 강조하면서 당선된 이제 정부가 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교육청마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던져버린 상황인데, 요거는 좀 중앙정부의 이제
폐해가 좀 큰 걸로 저는 보고요. 앞으로 공방이 벌어지겠고 이것이 국회에서 예결산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분을 다 삭감하면 또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이 될 건지 국회에서 일부 부활할지 전체가 부활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지금 이제 이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 지방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폭탄들을 지금 떨구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연말에 만약에 국회에서 복구되지 않으면요, 이 예산이 내년에는 당장 이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서민 중산층까지 맞벌이 부부들 지금 60만 명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복지 공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복지를 오히려 철회하고 있는 정부. 이건 좀 이 비판마다 마땅한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측근 8명에게 징역형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제일 지금 이제 이 얼마 전에 한 사흘 됐죠. 이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종합 발표했었죠. 근데 결국은 뭐 아무도 주범은 없습니다. 399명 어쨌든 이 대상이 기소됐다. 이 중에 154명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다. 뭔가 어마어마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체포돼 있는 구속되거나 재판에 붙여져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그나마 핵심 인물은 정부가 유병헌 일가를 주범으로 몰았던 것에 비하면 유대균 씨거든요. 물론 차남 유혁기 씨는 아직 잡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 김혜경 씨가 어제 이제 송환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뉴스를 이제 달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김혜경 씨를 포함해서 잡혀있는 주범급 중에 장남 유대균 씨가 지금 4년 구형을 오늘 오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판에서 이게 3년형 정도로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그 특별경제 가중처벌에 해당되지도 않는 일반적인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사기업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배임 횡령에 대한 경제사범 처벌일 수는 있으나 지금 세월호 참사의 본질하고는 멀어도 한참 먼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왜 검찰이 지금 특별한 어떤 이제 이 원인들을 하나도 발견하거나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지금 오리무중인 가운데 지금 구상권 청구 문제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일가에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 그와 관련된 이제 유병헌 일가의 은닉 재산 찾기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몸통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모두 다 깃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향후에 최종적으로 이 세월호 사안을 종합 처리할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외하고 우리가 진상규명, 진실규명이라고 한 얘기에 있어서 어떤 단초를 내놓게 될지 저는 지금 매우 여보세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진상조사위가 어쨌든 여야 간에 좀 우격다짐 타결, 불완전 타결이 된 상태에서 10월 말까지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데요. 유가족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낼지가 하나의 이제 큰 과제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세월호 단원고 우리 유가족분들 대책위에 그 유경근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고 좀 울컥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자녀를 잃은 엄마 아빠들일 뿐이고 정치인도 아니다. 우리를 왜 정치 세력화해서 모느냐. 우리는 악에 받쳐 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유가족이라는 표현도 좀 자제해달라. 우리는 남아있는 가족이 아니고 여전히 엄마 아빠다. 자녀들을 잃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좀 그 단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유가족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는 수사 혹은 진상조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초심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월호의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환기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이끌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야 이 밀당 관계에서 사실 야권은 지금 내부 문제 수습이 급선무 아닙니까? 내일 이제 원내대표 선출해야 되고요. 또 내부에서 개파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빌미를 또 제공할 일이 자꾸 터지고 있는데 야당이 그런 것들을 수습해서 좀 힘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결국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려보고요. 관련해서 이건 또 문화예술 영역이긴 합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거는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면은 그렇죠. 이게 참 정부가 얘기할 바도 없는 것인데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국민적인 단합으로 지켜내야 하는 시국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